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에 목마른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한때 중국 대륙의 일부를 호령하고 일본 문화의 근본을 세워준 위대한 나라. 하지만 가장 허무하고 비극적으로 사라져버린 왕국, 백제의 700년 역사를 단숨에 훑어볼 겁니다. 여러분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는 백제의 절정이나 시작부터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처절했던 그날,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 지금의 부여를 먼저 볼 겁니다. 서기 660년, 의자왕의 백제는 나당 연합군이라는 압도적인 폭풍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김유신의 5만 신라군과 소정방이 이끌던 13만 당나라 대군이 백제를 마치 밀물처럼 덮쳤죠.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의 5천 결사대는 신라군에 맞서 장렬하게 싸웠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궁이 포위되던 그 순간 의자왕은 무릎을 꿇었어요. 단 하나의 전투, 단 하나의 패배로 700년 역사가 먼지처럼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토록 찬란하고 강력했던 왕국이 단 하루 만에 멸망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백제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 형제에서 출발하죠. 형제는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오늘날의 서울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고 이것이 백제입니다. 이 한강 유역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한강은 물류의 중심, 삼국시대의 황금알이었죠. 하지만 건국 초기 백제는 끊임없이 북쪽의 고구려와 남쪽의 마한 잔존 세력에게 시달렸습니다. 온조왕부터 초기 왕들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검과 방패를 들고 살았습니다. 온조의 후손들은 마침내 3세기 후반 고이왕 때 이르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법률을 완성했습니다. 관복의 색깔을 정하고 벼슬체계를 만드는 등 백제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틀을 갖추게 된 거죠. 하지만 진정한 백제의 위대함은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4세기 중반 백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근초고왕이 등장합니다. 만약 삼국시대의 전성기를 묻는다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도 대단하지만 백제의 근초고왕 시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복군주 그 자체였어요. 먼저 내부를 안정시킨 근초고왕은 가장 강력한 적수였던 고구려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고구려의 고국권왕은 근초고왕의 칼날을 막지 못했어요. 평양성 근처에서 고국권왕은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왕이 전장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제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삼국 중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근초고왕의 시야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백제는 해상 강국이었어요. 산둥반도, 양쯔강 입구까지 진출하여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에 백제의 속국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죠. 동시에 백제의 선진 문물은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실지도를 일본 왕에게 하사했고 박사들을 파견하여 학문과 기술, 불교까지 전파했습니다. 일본 역사서에도 백제가 일본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진실로 남아있습니다. 백제는 4세기 동아시아의 패자였습니다. 이때의 백제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했죠. 하지만 역사는 영원한 전성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세기 접어들면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합니다. 장수왕은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 오늘날 서울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개로왕은 고구려의 포로가 되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비운을 맞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 멸망 직전의 위기였죠. 남은 백제의 왕실은 도망치듯 급하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선택된 곳이 웅진, 지금의 공주입니다. 웅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는 유리했지만 좁고 교통이 불편하여 국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때부터 약 60년간 백제는 기나긴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웅진 시대의 아픔이었죠. 이 절망적인 시기를 극복하고 백제의 다시 중흥의 불씨를 지핀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은 왕권을 강화하고 쇠퇴했던 대외교류를 다시 복원했어요. 그의 무덤인 무령왕릉에서는 백제 특유의 세련되고 수준 높은 금속 공예품과 도자기들이 발굴되었죠. 무령왕은 웅진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군주였습니다. 성왕은 웅진의 좁은 틀을 벗어나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사비성은 계획도시였어요. 궁궐과 사찰, 그리고 도시 구조까지 치밀하게 계산되어 건설되었습니다. 성왕은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며 옛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하려 했고 문화적 황금기를 다시 꽃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비시대의 시작입니다. 성왕의 가장 큰 목표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땅 한성, 즉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백제는 신라의 진흥왕과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여 마침내
한강 유역을 수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성왕은 감격했겠죠. 수십 년 만에 되찾은 조상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기쁨은 신라진흥왕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납니다. 신라는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 지역까지 기습적으로 점령해버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성왕은 신라를 향해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서기 554년 백제와 신라는 관산성에서 맞붙습니다. 이 관산성 전투는 성왕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던 백제에게는 운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성왕은 신라군의 기습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비참하게 참수당합니다. 왕이 또다시 전사했습니다. 그것도 동맹이라 믿었던 신라의 칼날에 의해서요. 이때 백제는 단순히 왕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흥의 꿈, 한강 수복의 희망, 그리고 신라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패배 이후 백제는 다시는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국력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죠. 백제의 추락은 느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왕의 비극 이후 백제는 신라와 숙명적인 원한 관계를 이어가며 잦은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합니다. 이후 등장한 무왕, 여러분은 아마 서동요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무왕은 미륵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세우며 백제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무왕은 신라에 대한 복수를 멈추지 않았지만 이미 두 나라의 국력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즉위합니다. 의자왕은 즉위 초에는 해동증자라 불릴 만큼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왕의 유지를 받들어 신라를 맹렬하게 공격하여 40여 개의 성을 빼앗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죠.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로 달려가 백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이 승리에 도취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충신들을 멀리하고 간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왕실의 기강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천궁녀는 과장된 신화일지 모르나 당시 백제 귀족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방만했는지 엿볼 수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국방에 대한 방심이었습니다. 백제 서쪽의 방어를 책임지던 대야성 등 핵심 요새들이 함락되었을 때도 의자왕은 사치스러운 연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권력층은 늘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죠. 백제도 그랬습니다. 결국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와의 동맹을 성공시켰고 서기 660년 나당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백제를 덮쳤습니다. 당나라 소정방의 수군은 금강을 거슬러 사비성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육로에서는 김유신이 계백의 결사대를 격파하며 황산벌을 돌파했죠. 백제의 군대는 압도적인 숫자에 밀렸고 무너진 지휘체계 속에 허물어졌습니다. 의자왕은 사비성 뒷산 부소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웅장했던 사비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의자왕은 끝내 소정방에게 끌려가 신라의 왕 김춘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했습니다. 이토록 찬란했던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제국 백제는 한순간의 방심과 권력층의 부패, 그리고 외부의 압력 속에 700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그 후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나당 연합군의 철저한 진압 앞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백제는 멸망했지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기술, 그들의 예술로는 지금도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남아있고 일본의 아스카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백제의 역사는 흥망성쇠가 얼마나 빠르고 비극적일 수 있는지, 지도층의 역할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백제 700년사를 빠르게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역사 지식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의 역사를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